말랑말랑한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안녕하세요. 3월 22일 일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김민정입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재밌는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의 휴일 저녁 함께 할 텐데요. 일요일 이바구 스튜디오에서는 영화부터 책까지 풍성한 문화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던 한 주를 정리해보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 네, 오늘 저와 함께 한숨 돌릴 수 있는 편안한 이야기들 즐겨주시죠. 먼저 노래부터 한 곡 보내드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부릅니다. 10년 전의 일기를 꺼내요. 오늘은 낡은 책상 서랍에서 10년이나 지난 일기를 꺼내어 들었지. 왜 그토록 많은 고민의 낱말들이 그 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지. 그 오랜 기록들이 어두운 거미줄에 쌓여있는 동안 물론 힘겨운 날들도 많았지만 가끔은 깜짝 놀랄 만큼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 지금은 모두 힘겹다고 하겠지. 하지만 다가올 날들을 상상해보면 어떨까? 세상은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니잖아? 하고 날려버린 먼지들이 10년이나 지난 일기 위에는 수북이 쌓여 있었지. 왜 그토록 많은 외로움의 낱말들이 그 위에 덮여 있는지. 그래, 지금 힘겹다고 생각하는 날들도 언젠가 다가올 날에는 다시 돌아오고픈 시간일 거야. 세상은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니기에. 내겐 더 많은 날이 있어. 무슨 걱정이 있을까? 어제 힘들었던 순간들은 모두 지나간 것일 뿐. 내겐 더 많은 날이 있어.
아이고 집에만 있으려니까 너무 갑갑하다. 자기야 우리 등산하러 갈래? 등산복도 없고 등산화도 없다. 아이고마 지금 트랙스타 전 매장에서 4월 5일까지 봄맞이 대박 세일 중이란다. 기부이다. 내가 가서 오늘 한번 쫙 뽑아줄게. 진짜가? 아 준비 안 하고 뭐하노? 트랙스타 매장으로 얼른 가보지. 네, 이바구 스튜디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새롭게 한 주를 준비하는 시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요? 저와 함께 흘러간 명작들, 라디오로 미리 보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동안 바빠서 챙겨보지 못했던 드라마라든지 또 과거에 좋아했던 영화 작품들을 다시 찾아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예전 작품들 보고 있으면 막 그때의 추억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좋아했던 스타들의 전성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괜시리 또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 영화 팬들이 그리워하는 배우의 작품을 하나 골라와 봤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지난 2008년 생을 마감한 히스레저인데요. 히스레저는 영화 브로크백 마운틴 그리고 다크나이트의 조커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팬을 갖고 있는 배우입니다. 그런 만큼 히스레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국내에서도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작품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히스레저. 그의 설레는 헐리우드 첫 주연작은 뭐였을까요? 바로 지난 1999년에 개봉한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라는 작품입니다. 네, 제목에서부터 달달한 로맨스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 영화는 하이틴 로맨스 영화의 정석으로 손꼽히는 영화인데요. 과연 어떤 작품인지 영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냥하고 얼굴도 예쁜 비앙카는 학교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여학생입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아버지 탓에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비앙카의 아버지는 비앙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남자친구를 사귀면 안 된다고 경고까지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조금 마음을 바꾸는데요. 비앙카의 언니인 캣이 남자친구를 사귀면 비앙카도 데이트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캣은 남자친구를 사귀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거침없이 독설을 내뿜는 성격 때문에 다가오는 남자도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렇다고 포기할 비앙카가 아니죠. 비앙카는 친구 마이클의 도움을 받아서 언니와 교제할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언니의 오만함과 독설에 나가 떨어지지 않고 그녀를 상대해 줄 만한 사람. 두 사람의 눈에 띈 건 바로 불량 학생으로 소문이 무성한 패트릭인데요. 이 패트릭이 바로 히스레저가 맡은 역할입니다. 비앙카는 그때부터 자신을 짝사랑하던 조이를 매수해서 언니와 패트릭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조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비앙카와 만나기 위해서 패트릭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캣과 데이트를 하라는 제안을 하는데요. 패트릭은 물론 단번에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 이후 패트릭은 끊임없이 캣에게 작업을 걸게 되고 비앙카의 이런 불순한 의도와는 달리 두 사람은 정말로 사랑에 빠지고 마는데요. 여기서 명장면이 하나 나오죠. 히스레저가 연기한 패트릭이 학교 운동장에서 캣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방송실에 누군가를 매수해서 캣에게 노래를 불러주는데요. 이때 나온 노래가 바로 Can't Take My Eyes Off You. 이 노래 불러주던 그 순간 전 세계 여성 팬들이 히스레저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만약 영화를 보지 않으셨더라도 한 번쯤 이 영상은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이 켄 역할을 맡은 상대 배우인 줄리아 스타일스 역시도 반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실제 두 사람은 이 작품을 계기로 사랑에 빠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와서 반면 동생이 비앙카의 데이트는 그렇게 순조롭지가 못합니다. 조이의 허세 가득한 성격은 비앙카를 자꾸만 실망시키고요. 일이 꼴대로 꼬여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카메론과도 사이가 어색해지고 마는데요. 이들 사이에 미묘한 감정의 교류가 계속되는 가운데 졸업 파티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때 캣과 패트릭, 비앙카가 카메론이 함께 참석한 파티장에서 이 조이가 패트릭을 돈으로 매수했던 일이 들통이 나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캣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파티장을 떠나게 됩니다. 과연 내 청춘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결말은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영화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헐리우드 배우들의 풋풋한 모습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90년대 청춘들의 사랑을 기록한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만나보셨고요.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는 최신 영화 개봉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히스레저가 불렀던 노래, 네, 프랭키 발리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Can't take my eyes off you.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You'd be like heaven to touch. I wanna hold you so much. At long last love has arrived, and I thank God I'm alive.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you. Pardon the way that I stare. There's nothing else to compare. The sight of you leaves me weak. There are no words left to speak. But if you feel like I feel, please let me know that it's real.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you.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you. I love you, baby, and if it's quite alright, I need you, baby, to on the lonely night. I love you, baby. Trust in me when I I heard of once in a lullaby. Somewhere over the rainbow, skies are blue, and the dreams that you dare to
do come true. Someday I'll wish upon a star and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where troubles melt like lemon drops away above the chimney tops. That's where you'll find me, somewhere over the rainbow. Bluebirds fly over the rainbow. Why then, oh why can't I? If happy little bluebirds fly beyond the rainbow, why, oh why can't I? 네, 이바구 스튜디오 영화가 있는 주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바로 주디 갈랜드의 오버 더 레인보우였는데요. 제가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오늘 25일 수요일 르네 젤위거 주연의 뮤지컬 영화 주디가 개봉을 하는데요. 르네 젤위거는 영화 속에서 20세기 최고의 여배우인 주디 갈랜드로 등장을 합니다. 이 주디 갈랜드 하면 영화 오즈의 마법사의 영원한 도로시이자 또 시대를 초월한 히트송, 앞서 들으신 오버 더 레인보우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런 만큼 영화 속에는 주옥 같은 명곡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버 더 레인보우를 포함해서 이번 영화를 위해서 듀엣으로 참여한 샘 스미스와 르네 젤위거의 겟 해피도 공개가 됩니다. 영화 팬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인데요.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 오는 수요일 영화 주디를 통해서 특별한 추억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달달한 국내 로맨스 영화 한 편도 개봉을 하는데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주목받고 있는 성훈 씨와 김소은 씨가 각각 남녀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셰프를 꿈꾸는 카페 알바생 소정과 외곽 내유의 카페 사장인 승재가 기이한 할머니를 만나서 마법 같은 일상 속에서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너도 나도 이 사랑에 빠지는 봄이 다가왔습니다. 이 계절에 꼭 맞는 로맨스 영화를 찾고 계신다면 25일 수요일 영화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떨까 싶네요. 다음 날인 26일 목요일에는 한 부부의 암 투병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교회 오빠가 재개봉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TV 다큐멘터리에 이어서 지난해 영화로 개봉한 뒤에 사회에 많은 반향을 일으킨 작품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소개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책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 텐데요. 푸른 하늘에 우리 모두 여기에 1부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난 어두운 밤이면 홀로 많은 고민을 했지. 내게 소리도 없이 다가온 일들의 잠 못 이루며 난 언제나 혼자라는 괜한 고독에 잠겨 내 곁에서 날 기르고 있던 외로움의 커튼을 쌓였지. 수많았던 밤은 나에게 잠을 지우지
이젠 지쳐버린 내 몸 위로 향기 없는 꽃 심어 놓았지. 하지만 이젠 우리 서로가 이렇듯 한데 모여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네.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할 노래소리를 위해 많은 고민 괜한 고독 모두 다 잊을래. 우리 모두 여기에 모여 서로의 짐을 풀어놓고 같은 곳을 향해 노래할 거야. 우리 모두 여기에 모여 아픔의 시간 잊은 채로 더 높은 곳 향하여 달리고파. 난 어두운 밤이면 이젠 홀로 기도를 하지. 아직 내게 남아있는 미움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항상 내 곁에 있었던 낡은 피아노 치며 어두운 밤 환히 빛나게 만든 노래를 부르며 밤지새네. 하지만 이젠 우리 서로가 이렇듯 한데 모여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네.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할 노래소리를 위해 많은 고민 괜한 고독 모두 다 잊을래. 우리 모두 여기에 모여 서로의 짐을 풀어놓고 같은 곳을 향해 노래할 거야. 부산 경남의 이야기, 대한민국의 이야기. 여러분은 지금 KN의 러브 FM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곳저곳 이야기 속 시원하게 해져 있어. 네, 일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이제 2부 시작을 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시 한 편을 들려드리는 이바구 낭독회, 그리고 요즘 읽기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는 이바구 서재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노래부터 한 곡 보내드립니다.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머난 화면에 치면 살며시 다가와 은빛의 환상 심어준 그녀는 나만의 작은 요정. 이른 아침 안개처럼 내게로 다가와 너울거리는 긴 머리 부드러운 미소로 속삭이네. 그녀만 보면 외롭지 않아. 슬픈 마음도 멀리 사라져.
그들한 미소로 속삭이네. 그녀만 보면 외롭지 않아. 슬픈 마음도 멀리 사라져. 그녀는 나의 샴푸의 요정. 이제는 너를 사랑할 거야. 멀리서 나 홀로 바라보다 그녀는 언제나 나의 꿈. 그녀만 보면 외롭지 않아. 슬픈 마음도 멀리 사라져. 그녀는 나의 샴푸의 요정. 이제는 너를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마침내 해운대 투자에 정점을 찍다. 해운대 중심 군함로 오션뷰와 34층 대형 인피니티 풀,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시설 군함로 엘본 더스테이. 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문의 1577-4961 시공 선원건설. 소리 없이 웃는 법. 권혁웅. 당신에게서 참 좋은 냄새가 나. 빵 굽는 마을에서는 빵을 굽고 모카에서는 커피를 볶지. 아카시아 그늘도 하얗게 엉켜 있어 당신은 웃고 있군. 당신의 입바디가 가지런하지 않아 봄날 줄 맞추며 소란 떠는 올해 유치원생들 같아 들쭉날쭉한 웃음이군. 이런 날엔 화단에 나와 앉은 노인들 이마의 주름도 악보로 보여 펜을 들고 나서고 싶네. 당신은 식빵 하나와 크림빵 둘, 그리고 방금 갈아 봉지에 담은 커피를 들고 있군. 어제 구운 빵은 덤으로 받았군. 당신에게서 나온 좋은 냄새가 문 앞까지 총총히 당신을 따라왔군. 당신이 들어가고 당신이 아이와 당신의 남자가 들어가고 당신은 문을 닫을 테지. 빵 굽는 마을에서는 빵을 굽고 모카에서는 커피를 내오지. 아카시아가 당신 있는 거기서 이곳까지 그늘을 느리고 있어. 여전히 당신은 웃고 있군. 네,
일요일 저녁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시 한 편을 들려드리는 시간 이바구 낭독회. 오늘의 시는 권효궁 시인의 소리 없이 웃는 법이었습니다. 이 시를 읽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참 사랑받는구나 이런 기분이 드는데요. 사실 요즘은 사람들하고 직접 만나는 일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왠지 모를 외로움이나 또 우울감에 빠지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나를 좀 소중히 여겨주는 존재들에 대해서 한 번쯤 떠올려보시고 그 속에서 조금이나마 미소 지어보시길 바랍니다. 또는 주변 사람들 떠올리면서 행복한 추억에 잠시 한번 빠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저는 박희경의 장미 보내드리고 이 계절 읽기 좋은 책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박혜경의 장미 듣고 왔습니다. 이제 이바구 서재
이어갈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신간 소식은 물론이고 놓쳤던 보석 같은 책들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참으로 시의적절한 신간 소식이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 네, 어떤 책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이 책은 미국의 의사이자 역사학자인 로날트 D. 게리슈테가 집필한 일종의 질병 역사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류를 위협한 다양한 전염병과 최고 권력자들의 질병에 대한 기록을 담았습니다. 책은 질병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역사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그중에서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인물들의 건강과 또 목숨을 앗아감으로써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역사상 가장 많은 질병은 무엇일지, 또 최고 권력자를 무너뜨린 질병은 무엇인지를 통해서 역사를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체 질병과 역사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자, 그럼 먼저 패스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패스트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지만 역사학자들은 1347년부터 1352년까지 유럽 전체 인구 중에 30%가 흑사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고 또 그 수는 대략 180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수치에서 보듯이 흑사병은 분명 엄청난 인명피해를 불러왔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사회적 또 경제적 상황이 호전되는 이점을 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졌던 건데요. 이에 따라서 살아남은 수공업자나 농부들은 그 이전이라면 상상조차 하지 못할 엄청난 유리한 위치에서 거래처라든지 지주들과 협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서유럽과 북유럽을 비롯해서 유럽 내 수많은 지역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했고 농노를 구하기 힘들어져서 노예를 부릴 수 있는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최하층으로 분류됐던 계층이 흑사병을 통해서 오히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책은 이렇게 질병을 통해서 달라진 세계사의 한 면을 날카롭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히틀러가 등장하는 부분에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히틀러는 원래 화가를 꿈꾸는 소년이었다고 하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실명의 위기를 겪으면서 정치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만약 그에게 실명의 위기가 없었다면 원하는 대로 미래에 진학해서 화가라는 꿈을 이뤘다면 어쩌면 제2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만약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원정 중에 사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배웠던 유럽의 역사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책은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게만 받아들였던 역사를 질병이라는 키워드로 새롭게 분석을 하고요. 이 질병이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미래를 과연 어떻게 바꿔나갈지도 고민을 해보게 만듭니다. 코로나19로 바뀌어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 역사에선 또 어떻게 기록될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이바구 서지의 오늘의 첫 번째 책은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멜로랑스의 선물 듣고 두 번째 책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레 뜨던 눈 그렇게 너의 눈빛을 보곤 사랑의 눈을 떴어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 바뀐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별 생각 없이 지나치던 것들이 이제는 오마냥 내게 예뻐 보이고 내 맘을 설레게 해. 항상 어두웠던 것들도 어딘가 빛나고 있는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너를 알게 된 그 보이는 모든 것들이 너무 예뻐 보여. 그렇게 신난 아이처럼 순수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깊은 사랑에 빠진 순간. 네, 마음이 살찌는 시간 2부 서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예인들 중에서도 유독 책 읽는 모습이 좀 자주 발견되는 스타가 있는데요. 그중 한 사람이 바로 가수 아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장 포털 사이트에 아이유 추천책 이렇게 검색을 하면 상당한 양의 책이 나오는데요. 그런 와중에 최근에 한 출판사 SNS에 아이유가 책을 들고 있는 사진이 올라오면서 도대체 저 책은 어떤 책일까 하는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바로 은희경 작가의 장편소설 빛의 과거가 아이유가 읽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네, 은희경 작가는 사실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우리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소설가지요. 199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중편 이중주가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새 선물, 또 타인에게 말 걸기 등 굵직굵직한 작품들을 쏟아내면서 국내 문학상을 휩쓴 것은 물론이고요. 어마어마한 마니아층이 있는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소설 빛의 과거는 은희경 작가가 지난해 7년 만에 내놓은 장편 소설인데요. 깊이 숙고해서 오랫동안 쓰고 또 고쳐서 쓴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펼쳐낸 이야기 속에는 갓 성년이 된 여성들이 기숙사라는 낯선 공간에서 만나서 벌어진 일들, 또 과거의 일이 사람의 기억 속에서 과연 어떻게 다르게 기록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1970년대 문화와 시대상을 세밀하게 서술하면서 책의 몰입도를 더욱더 높이기도 했는데요. 소설 빛의 과거는 다양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 우리가 빛났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에 대해서 진짜 그 기억이 맞는 건지라는 의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또 경제가 눈부시게 성장할 무렵 그 빛이 여성들에게는 허락된 것이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거리를 던져주기도 합니다. 가끔은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이박우 서재의 오늘 두 번째 추천책은 은희경 작가의 빛의 과거였습니다. 네,
휴일 저녁 이바구 스튜디오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아이유의 너랑 나 보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조금 더 따끈따끈한 지역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밀들